서대문역에 살 때는 안산에 참 많이 다녀왔었는데 유래에 이사를 온 뒤로는 당연히 남한산성에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유래에서 남한산성에 가는 것은 아무 때나 시간 나면 옷 입고 등산화만 신으면 올라가게 되니까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온다거나 가자는 말이 들릴 때 제 시간이 허락하면 기꺼이 같이 가면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동기생들과 남한산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1978년 22회 행정고시 동기생들이니 처음 만난 지 벌써 40년이 훨씬 넘은 사람들입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한인 1월 20일 전후가 가장 추울 때인데 올해는 대한부터 엄청난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1월 말까지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보다 높은 날이 하루도 없었고 최고기온은 영상인 날이 딱 이틀이었습니다. 2월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동기생들이 남한산성에 가기로 한 6일에는 며칠 전부터 줄곧 추운 것으로 예보하였고 바로 하루 전에는 위례의 최저기온이 영하 8도에 최고기온이 영하 2도라고 예보하였으니 등산을 하기에 좋은 날씨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날씨에 영향이 조금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9분이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산에 북한산성이 있는 것처럼 남한산에는 남한산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북한산성을 간다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북한산에 간다고 하면서 남한산에 간다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남한산성에 간다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산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북한산성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 북한산성을 간다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북한산에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남한산성은 좀 다릅니다. 남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522m의 남한산이지만 남한산성의 본성 안에서 제일 높은 곳은 동장대가 있었던 해발 500m의 동장대 터이며 해발 522m의 남한산 정상은 본성 안에 있지 않고 본성 밖 외성에 있는데 남한산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 안의 성곽길을 걷다가 내려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한산이나 남한산성을 올라가는 등산로는 사방으로 곳곳에 있습니다. 전철로는 5호선 마천역, 8호선 남위례역과 산성역, 남한산성역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례에서 바로 가는 길도 있으며 북쪽의 서하남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검단산 아래쪽이나 광주시 남한산 면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많은 등산로 가운데 동기회의 등산회장은 올라가는 사람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아래에서 올라가지 않고 자동차나 버스편으로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성곽길 가운데 일부를 걷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대로 특별히 사전 답사를 했으며 산행 당일에는 10시에 산성역에 모여서 이동하기로 했는데 이 일정은 등산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여유로운 산책 코스였습니다. 위례에 살고 있는 저는 우리 동네 산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산성역에서 4분을 태우고 남한산성 안으로 가기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버스가 여의치 않아 실제로는 택시를 이용해서 산성 로터리에서 만난 우리는 추위를 녹일 겸 차 한 잔씩 마시고 북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산성 로터리에서 북문까지는 거리가 가까워 우리는 곧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한산성에 있는 동서남북 4개의 대문 가운데 북문을 지날 때면 마치 몸 어딘가에 어떤 문제가 생긴 듯 마음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북문이 가지고 있는 전승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 때문입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동서남북 4개의 대문은 이 이름 이외에 하나씩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북문은 한자로 싸움 전자가 아닌 온전할 전자를 써서 전승문이라 부르며 싸움에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청군과 싸워 이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이름의 유래가 매우 궁금했었는데 유래를 알고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영의정 김유의 주장에 의해 군사 300여 명이 북문을 열고 나가 청나라군을 기습 공격하였으나 적의 계략에 빠져 전멸하였으며 이 법화골 전투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최대의 전투이자 최대의 참패였다고 합니다. 전승문이라는 이름은 병자호란 뒤 143년이 지난 정조 3년 1779년 성문을 개축하면서 붙인 것인데 아마도 그때의 패전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소 불편한 마음으로 북문을 문 위로 통과하여 성곽길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보기에는 약간의 오르막이 보이지만 해발 365m에 있는 북문에서 서문까지는 성곽길로 거리가 1km쯤 되고 서문 부근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460m가 채 안 되므로 1km를 걸어 100m가 조금 안 되는 동산을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등산이란 말은 좀 어색하고 조금 경사가 있는 산길을 올라가는 여유로운 산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키 큰 나무들로 우거진 성 안에서 성 밖을 바라보는 경치도 좋고 적당히 경사가 있는 돌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 저에게는 운치도 있고 재미도 느껴졌습니다. 서문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북장대 터가 보입니다. 장대는 군사지휘와 적의 관척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데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 4개의 장대와 외성인 봉암성의 외동장대까지 5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서장대라고 불렸다는 수어장대만 남아있고 이곳 북장대 터를 포함하여 나머지에는 주춧돌만 남아있습니다. 서문이 가까워졌을 때 앞이 훤하게 트이며 잠실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하늘이 막지 않아 선명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런대로 전망은 볼만했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는 서문에 도착했는데 아래로 내려가 둘러보지 않고 성곽길로 서문을 바로 위로 통과했습니다. 조금은 쌀쌀한 날씨 때문이었는지 우리 일행들 가운데는 누구도 서문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성문 위로 지나갔지만 위례에 살고 있는 저는 가끔 북이례를 거쳐 남한산성을 올라가거나 남한산성에서 북이례로 내려갈 때 서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서문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동서남북 4개의 대문 가운데 서문은 서쪽 사면의 경사가 급해 이곳에서 물자를 이송하기는 어렵지만 광나루나 송파나루 방면에서 산성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산성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 3년 개축하면서 우익문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이 행궁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국정을 살피니 서문은 행궁의 오른쪽에 있어 한자로 오른쪽 우자와 날개 익자를 써서 우익문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서문은 병자호란 당시 조선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러 나갔던 문이라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문이 낮아 머리를 숙여야 했고 길이 가팔라 말에서조차 내려야 했다고 전해진다 합니다. 서문을 지나 수어장대까지 가는 0.5km는 너무나 편한 산책길입니다. 수어장대는 497m 청량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발 460m가 채 안 되는 서문에서 수어장대까지는 약간의 오르막길인데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올라가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정도로 편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수어장대에 도착했습니다. 수어장대는 성의 안팎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인 497m 청량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쌀쌀한 날씨에도 여느 때처럼 화려하고 웅장하며 위엄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수어장대는 병자호란 당시에는 단층 누각이었고 수어장대에서는 정이품 상사에 해당하는 수어사가 한양을 수비하는 5군영의 하나인 수어청의 군사를 지휘하였다고 하며 영조 때인 1751년에 유수 이기진이 왕명을 받아 2층으로 다시 짓고 수어장대라는 편액을 달았다고 합니다.
수호장대 2층 내부에는 무망루라는 편액이 달려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8년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국하여 북벌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하며 현재 무망루 편액은 수호장대 오른편에 보호각을 지어 1989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망루 바로 옆에는 1953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전나무와 이것을 알려주는 잎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망루 바로 옆 모퉁이에는 수호서대와 매바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쌓을 때 서남쪽 축성 책임자였던 이회 장군은 공사경비를 주색에 탕진했다는 누명을 쓰고 참수를 당하게 되었고 이때 장군은 내 죄가 없다면 매 한 마리가 날아올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장군이 죽자 그의 목에서 매 한 마리가 나와 근처 바위에서 슬피 울다가 날아갔다고 하며 나중에 장군의 누명이 풀렸고 매가 날았던 바위를 매바위 또는 장군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호장대 입구 왼쪽에는 청량당이 있는데 청량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이회 장군의 무고함이 밝혀짐에 따라 그의 넋을 달래기 위해 지은 사당으로 이회를 도당신으로 모시게 된 것이 도당굿의 기원이라고 하며 청량당은 이회 장군을 비롯하여 남한산성의 축성과 관련한 10명의 무속신을 모시는 신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호장대를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서문을 향해 출발하여 잠시 뒤에 서문 바로 아래에 있는 국청사라는 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조선 조정에서는 인조 3년인 1625년에 남한산성의 축조를 위하여 8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7개의 절을 창건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청사라고 하며 국청사에서는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담당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비밀리에 군기와 화약, 군량미 등을 비축하였다고 합니다. 국청사 바로 아래에는 한경직 목사 우거처가 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곳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목회자이자 교육자이며 사회사업가였던 한경직 목사가 머물렀던 곳이며 우거처라는 이름은 한자로 머무를 우자와 살 것자를 쓰고 나무집에 임시로 몸을 붙여 산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 우거처를 지나 우리는 출발 지점이었던 산성노다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 평소 산을 많이 다니지 않는 분들의 체력에 맞춰 무리하지 않게 코스가 길지도 험하지도 않은 곳으로 정하고 속도도 그다지 빠르지 않고 여유 있게 다녀올 수 있어 모두들 만족스러운 산책이었습니다. 램블러는 산책 시간을 1시간 37분, 거리를 4.3km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